자, 저기 이제 비너스라는 작품이 있는데요. 팔등신의 비례를 가진 아름다움의 상징적인 그런 조각물인데, 저런 비너스가 아름답다면은 그것을 복제한 비너스도 아름다운 거죠. 그죠? 가운데 있는 거는 이제 복제한 거거든요. 왼쪽에 있는 건 이제 진짜 루브르에 있는 진짜 비너스고, 가운데 있는 것은 이제 복제한 비너스인데, 복제한 거는 이제 우리가 뭐 가격은 비교가 안 될 뿐만 아니라 어떤 작가가 복제로 하면은 그거는 이제 표절이 되는 거죠. 저 오른쪽에 있는 건 달리 작품이거든요. 그 달리가 만든 비너스는 저거는 이제 자기가 창조한 게 아니죠. 창조한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거를 빌려와서 차용한다고 그랬죠. 차용해 와가지고 거기에다가 변형을 가한 거죠. 변형. 몸체에다가 이제 서랍을 만들어가지고 아주 기괴한 어떤 상상력을 펼쳐 보인 건데, 우리가 이제 저렇게 변형을 시킨 거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를 하지 않는 거죠. 저게 표절이라고 얘기했진 않아요. 저것 보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창작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오해가 있는 것이, 예술적인 창작이 없는 것에서 뭐를 만들어내는 그런 창작이 아니라 이미 있는 것을 변형시킨다는 거죠. 이미 있는 것이 너무 굳어져 가지고 경직됐을 때 그거를 변형시키는 것이, 이것이 예술적인 창작이지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그런 창작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다라고 말했을 때 이제 그런 의미죠. 그래서 예술사에서 명성을 얻은 대가들의 작품을 봐도 처음에는 누군가의 작품을 모방을 해요. 그리고 영향을 받고, 동양과 서양을 통틀어서 이 모방이라는 것은 예술 교육의 어떤 일반적인 방법이 되는 거죠. 이 단계를 거치지 않고 바로 창작을 한다는 것은 사실 어려운 거죠. 그런 사례가 별로 없고요. 그래서 이 창작이라는 것이 하나의 그 변형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아요. 변형이다. 근데 상당수의 작가들이 이 창작이 실패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있는 것을 변형하려고 하지 않고 무에서 유를 만들듯이 그렇게 창작하고자 할 때 자기 생각을 그냥 표현하면은 그것이 창작이 될 것 같은 이런 생각이 결과적으로 오히려 신선하지 못한 결과를 나오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왜 자발적인 착상에 의해서 작품을 했는데 독창적으로 느껴지지 않는 그 이유는 뭘까요? 왜 나는 분명히 아무한테도 영향을 안 받고 그냥 제작을 한 건데 그다지 신선해 보이지 않은 거죠. 물론 똑같은 것도 없지만 신선해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게 독창적으로 보이지 않는 이유는 우리의 그 의식이라는 게요, 텅 비어 있는 것 같지만 이미 타자의 언어로 가득 채워져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할 때 이 말을 만들어서 제가 쓰는 게 아니잖아요. 뭐 세종대왕께서 만들어 놓은 그런 언어를 제가 사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내가 만든 게 아니라고요. 제가 하는 것은 단지 그거를 제 생각에 맞게 이렇게 구성을 해가지고 뭐 어휘의 선택과 문장을 구성해서 이렇게 활용을 하는 거죠. 활용. 뭐 이건 뭐 창작이라기보다도 활용이죠. 활용. 이 그림도 하나의 조형 언어죠. 이미 우리 시대나 과거에
그려졌던 많은 그림들을 우리는 그동안 봐온 거예요. 그 봐왔던 것들이 우리도 알게 모르게 우리 머릿속에 저장이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라칸이 우리의 그 무의식은 텅 비어 있는 게 아니라 타자의 언어로 구조화되어 있다. 우리는 순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타자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언어 체계 속에 거기에 녹아 있는 것이고, 그런 것을 활용해서, 창작이 아니라 활용해서 우리가 소통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아무 영향 없이 그리는 작품이 독창적이 될 수 없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저는 그거를 이제 무의식적 모방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데, 의식적 모방이라는 것은 뭐 그냥 맘먹고 남의 작품을 표절하는 거지만, 무의식적 모방이라는 것은 나도 의식하지 못하는데 그냥 내가 생각하는 걸 그냥 표현했는데 남의 것과 비슷하게 보인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제 이런 그 모방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 시인들이 쓰는 그 언어는 신선해 보이죠? 신선해 보이는 이유는 그것을 그냥 무의식적으로 막 쓰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무의식적으로 이 언어를 막 쓰잖아요. 자기가 쓰는 그 언어들을 쭉 한번 녹음해 놓고 한번 다 무슨 말 했는지 한번 다 한번 검토해 보세요. 그게 독창적인지. 독창적이지 않아요. 다 누구나 쓰는 얘기들이고요. 다 뭐 비슷비슷한 얘기들입니다. 근데 그것이 독창적이 되려면은 오히려 의식을 해서 기존의 언어들을 변형을 시키려고 해야 돼요. 변형. 그렇지 않으면은 절대 신선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기존의 것을 의식하지 않고 막 무의식적으로 막 이렇게 표현을 할 경우에는, 기존에 우리가 뭐 미술 책을 통해서 봤건 뭐 전시회에 가서 봤건 수많은 그림들을 이미 우리는 봐왔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 어떤 이미지들이 머릿속에 채워져 있고, 그 이미지들을 활용해서 내가 그림을 그리게 된다는 거죠. 무의식적으로. 그게 무의식적으로 나오지만은 이미 그게 타자의 조형 언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직접적이고 의식적인 모방은 아니지만 간접적이고 무의식적인 모방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술가의 그 창작이라는 것은 변형에서 이루어진다. 변형. 우리가 어떻게 기존의 관습적인 형식을 변형시킬 수 있는가? 변형을 위해서는 어떤 그 의식이 필요한 거죠. 창조적 의식. 이 의식이 빛과 같은 거라서 기존의 어떤 그 굳어진 형식을 녹여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변형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 의식이 바로 이 창작의 주체이고, 굳어진 것을 자유롭게 만들 수 있는 힘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저기 보면 이제 모나리자 그림이 있고,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다빈치의 모나리자를 모방한 거죠. 저건 이제 다빈치의 제자가 그렸다고 그래요. 뭐 거의 뭐 비슷하게 뭐 그려냈어요. 뭐 얼굴이 조금 젊어 보이긴 하지만 거의 비슷하죠. 근데 모방한 거는 굉장히 잘 그렸지만 저 작품을 우리가 높게 평가하지는 않죠. 근데 오른쪽에 있는 듀샹의 작품을 보면은, 저거는 이제 듀샹이 그린 게 아니고요, 모나리자의 그 엽서를 가져다가 자기가 한 거는 코스염을 그린 거거든요. 그리고 뭐 LHOOQ라는 뭐 이상한 글자를 써놓은 건데, 자기가 그린 게 아니라 있는 거를, 그려진 거를 가져와서 빌려온 거죠. 빌려와 가지고
거기다 변형을 가한 거예요. 그 변형도 뭐 대단한 변형이 아니라 쿠션 그려놓고 글자 몇 자 써놓은 것이 이제 변형의 전부인데, 근데 우리는 저 듀샹의 저 작품은 미술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작품으로 취급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이런 역사적인 사실을 놓고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하는 거죠. 결국 이 작품이라는 것은 어떤 기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의식의 문제라는 거죠. 의식. 기존의 것을 변형시킬 수 있는 그 의식의 문제라는 거예요. 의식. 그래서 이 의식이 이 빛과 같은 거기 때문에 변형의 정도를 통해서 그 작가의 의식의 강도를 우리가 측정한다는 거죠. 그래서 작품의 가치라는 것은 결국 그 의식의 가치고, 그 의식이야말로 작품을 표절의 혐의에서 벗어나게 하는 주체라고 할 수 있다. 저기 그 보이는 게 용광로 주물 작업이죠. 아주 굳어진 그 쇠를 녹여가지고 내가 원하는 형태로 변형을 시키는 거예요. 이게 예술이라니까요. 그러려면 쇳덩이처럼 굳어져 있는 것을 녹일 수 있는 그런 의식의 힘이 필요하다니까요. 그래서 대가들은 그런 전통적인 관습을 배우는 이유는 그것을 따르기 위해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또 쇳물로 쓰기 위한 하나의 그 수단으로서 전통을 가져오는 거예요. 예술가한테 전통이라는 것은 무시해서도 안 되고 따라서도 안 되는 거예요. 네? 전통을 무시하는 사람들은 다 실패를 하게 돼 있어요. 변형이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창작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건 안 되는 거라고. 또 전통을 맹목적으로 따르려는 사람들은 또 모방에 그치기 때문에 창작이 안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전통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그 지점이 예술을 하려면 중요한데, 저 그림에서처럼 그 전통을 의식을 통해서 녹여서 변형시키는 재료로 써야 된다는 얘기죠. 어떤 존재든 형식이 오래되면 굳어지게 돼 있거든요. 사람도요, 태어날 때는 말랑말랑해요. 그죠? 애들 얼마나 말랑말랑합니까? 근데 늙어간다는 거는 굳어진다는 거예요. 이 법이나 제도도 마찬가지죠. 법이라는 것은 필요한 거지만 어떠한 법도 시대에 따라서 변하지 않으면 악법이 되고 적폐가 된다는 거죠. 적폐. 그러면 청산이 대상이 되는 거예요. 청산. 이 굳어지기 전에 변해야 된다는 얘기죠. 변해야 된다.